예, 이번 시간은 통신공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공학은 크게 통신 이론 부분하고 변조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통신 부분으로 구성해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그 중에 통신 이론 부분인데 통신 이론은 사실은 정보통신기술사에서 요구되고 있는 부분의 전체적인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의 이론이라도 어떠한 부분의 설명이라도 또는 시스템도 다 이거에 근거해서 모든 과목이 연결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광통신이고 무선통신이고 위성통신이고 각각의 부분들은 이 통신 시스템의 이론을 갖다가 다 매핑시켜서 강의를 하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도 이 부분을 군데군데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통신 이론 중에서 대개 통신 이론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후의 변환 부분이 되겠고, 후의 변환은 주로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바꿔주는 형태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통신공학의 전체라고 할 정도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또한 통신공학뿐만 아니라 통신 시스템, 각종 응용된 그러한 통신에서 전부 이 후의 변환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그 편한 설명과 함께 해설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리의 변환 다음에는 후리의 변환에 속하는 것으로서 후리의 급수 전개도 있겠고 인테그랄 부분도 있겠고 한데 대표적으로 후리의 변환을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컨볼루션 정리가 되겠습니다. 컨볼루션은 이것은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고 그에 대한 역의 후리의 변환이라고 같으면 주파수 영역을 시간 영역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컨볼루션은 또 좀 다릅니다. 얘는 시간 영역의 신호를 시간에서 또는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에서 이렇게 보는 형태로서 다른 해석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공통적인 것들은 이런 걸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신호가 갖고 있는 또는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대역폭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요거에 아울러서 세 번째는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컨볼루션은 우리말로 해도 컨볼루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릴레이션은 우리가 보통 상관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코릴레이션에 대개 또 두 가지로 나눈다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의 신호에 대한 오토 코릴레이션 자상관이 있겠고 또는 자기 상관 해석 방법이 있고 또는 다른 내 신호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신호와의 관계로 엮어볼 때 그러한 것을 타상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과 크로스 코릴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대개 대역폭의 관계, 밴드위스라고 하는 대역폭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요. 사실은 통신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관점은 대역폭입니다. 이 대역폭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성능이 결정되고요. 또는 어떤 방법으로 통신을 할 것이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역폭과 또한 상대적인 형태가 대역폭을 많이 효율적으로 쓰다 보면은 그에 대한 바로 시스템의 오류 확률의 문제인데 오류 확률은 동시에 그 에너지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파라미터가 이것과 상대되는 것이 바로 오류 확률. 오류 확률인데 이 오류 확률은 에너지의 효율과 맞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이것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우리가 전력 밀도 함수다 또는 전력 밀도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여기다 쓸 것 같으면 전력 밀도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게 나오게 되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나오면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가 나오고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 신호나 시스템이 갖고 있는 파워, 즉 전력의 값과 그리고 그에 대한 시간의 값을 곱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에너지의 값 이런 것들을 전부 총칭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통신이론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이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먼저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후리의 변환의 값을 가지고서 이런 관계를 또 엮어주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이 후리의 변환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역폭입니다. 이 대역폭은요, 대표적인 예로 쓰는 것이 요즘에 우리가 그 통신에서 큰 그 조명을 받고 있는 화두 중 하나가 대개
OFDM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한 10년 전에는 우리가 CDMA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 CDMA는 바로 이러한 그 대역폭의 관계를 가지고서 응용시킨 하나의 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말하자면 이 푸리에 변화는 여기 잠깐 보면은 먼저 푸리에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의 신호를 갖다 주파수로 변화시켜서 얻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대역폭이라고 얘기했는데, 대역폭이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CDMA를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CDMA 자체는요, CDMA는 이게 이제 코드 디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분할해서 다원 접속을 한다는 것인데, 이 앞에 있는 코드를 분할했다는 것은 이 본래의 시간 영역에서 갖고 있는 펄스의 폭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서 그의 반대 개념으로 주파수 영역에서는 대역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이유로는 주파수 확산 통신이다, 또는 주파수 확산의 다원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통신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푸리에 변환의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통신 이론 다음 절에서는 CDMA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OFDM인데, OFDM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다원, 앞에 것은 다원 접속인데 이건 다중화라는 것이죠. 다중화인데 그 방법 중에서 주파수를 분할했는데, 그 주파수 분할하는 방법 중에서 오소고날 신호를 이용함으로써, 즉 말하자면 그 정각으로 만나는 직교 주파수를 이용함에 따라서 그 직교 주파수가 갖는 것은 곧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사용입니다. 주파수의 효율적이라는 말은 바로 대역폭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따라서 요즘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큰 이슈가 바로 OFDM인데, OFDM이 사실은 뭐 요즘에 쓰이고 있는 예를 들면 말이죠, DAB랄지 또는 DV랄지, DVB의 T, 이것은 디지털 오디오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것은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스팅인데, DAB나 DVB 또는 TMB도 좋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T는 트러스티얼 지상파입니다. 지상파 DVB 또는 지상파 DMB,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바로 그 표준이 되고 있는 또는 그에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OFDM을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설명들을 해줄 수 있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푸리에 변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나 또는 대역폭의 관계로 이야기를 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통신 이론 부분의 이제 그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부분 중에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응용된 시스템, 위성통신이 됐던 무선이 됐던 광통신이 됐던 각각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파라메타들을 엮어서 같이 적절히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래 하고자 하는 푸리에 변환 부분을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푸리에 변환은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래 이 푸리에 변환은요, 첫 번째,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은 정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시간의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통신에서의 어쩌면 전체다라고 할 정도로 큰 부분입니다. 앞에서 푸리에 변환의 대역폭과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파워, 그리고 오류 확률, 이런 것들이 다 엮어서 성능을 결정진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파수 영역으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간단한 머릿속에 개념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 영역의 신호, 즉 우리가 임의의 XT 신호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임의의 XT 신호를 갖다가 주파수 영역으로 바꿀 때 XF로 표현합니다. 이때 이것은 시간 영역의 신호이고 이것은 주파수 영역의 신호라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변환시켜주는 형태가 바로 익스포넨셜 함수를 빌려서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값으로
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적분의 영역은 시간이 표현되고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전체 신호를 시간 영역 t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가리켜서 우리는 후의 변환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갖고 있는 이 신호의 의미는, 이것은 정리하면은 하나 우리가 풀어서 쓸 때 요건 오메가는 각주파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 사실은 익스포넨셜 값은 크기에는 변환이 없는 위상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신호이죠. 물리적으로. 그런데 얘가 하나의 그 결과치로 표현할 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xt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의 t에다가 dt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임의 신호가 여기 t가 있고 여기가 x의 t라고 하는 임의 신호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갖고 있는 크기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점유하고 있는 이런 시간 영역의 신호라고 할 때 이 신호의 크기는 1이고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를 하나 보자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때 신호 xt를 다시 한번 써주면은 xt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의 t에다가 dt 그리고 이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 신호는 xt의 크기가 이것이 1이 되겠고 익스포넨셜의 위상의 변화의 값으로서 수학적인 적분을 함으로써 물리적인 성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호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다라고 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를 전부 봐야 여기는 제로의 값이고요. 플러스 무한대를 전부 봐야 또 역시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 신호가 갖고 있는 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가 표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 익스포넨셜 값, 익스포넨셜은 마이너스 j의 2파이 ft의 dt인데 여기서 요 신호를 적분하게 되면은 나는 지금 t에 대한 신호를 우리가 적분코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t 앞에 붙은 여기 부분, 요것이 바로 t의 앞에 있는 상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상수를 적분할 때 분모로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j의 2값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j의 2가 있고 파이의 f 따로 쓰겠습니다. 파이의 f분의 1 이런 값이 있고요. 이것은 적분했을 때 앞에 있는 상수 부분을 분모로 취했다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t 앞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익스포넨셜 함수는 크기에는 변환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분은 그 값을 그대로 취합니다. 따라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적분의 상한과 하한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취합니다. 이제는 t가 변수라고 아까 했기 때문에 t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각각 대입해서 빼주게 됩니다. 첫 번째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하고 그 값에다가 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빼준 차이 값을 우리가 적분의 결과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분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t의 변수에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2와 2분의 1이 약분되기 때문에 여기 남는 것은 파이 f가 남고요. 앞에는 마이너스 j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쓰게